네, 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나왔습니다. 0.4%의 상승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 더 키우면서 한 0.9%가량의 상승세 장 초반에 강한 움직임 펼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전인대 개막이 됐죠. 그러면서 이 목표 성장률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6.5%에서 7% 수준, 5년간 6.5% 정도를 유지하겠다라고 이 중속 성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이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그 기대감들이 이 증권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경수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그래도 많이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부터 먼저 리뷰를 해주시죠. 지난 29일 중국 증시는 위안화 약세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2100선도 무너졌었습니다. 약보합세로 개장한 상하이 증시는 장 초반부터 급락해서 장중 5%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하락은 위안화 절하세가 5거래 연속 지속된 데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제 증시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날 또 저우 인민은행장이 G20 회의에서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은행 대출 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부양책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자금이 최근 개선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증시는 인민은행이 은행 간 지준율을 50bp 낮추는 데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되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2월 제조업 경기 지표는 장중 잠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당국의 추가 부양세를 기대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던 주가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1일 상승 전환 이후 2일과 3일은 인민은행이 은행 지급 준비율을 50bp 인하한 데 이어 양해에서 추가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에 반영되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3일 양해가 시작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양해막을 올린 가운데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여전히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인민은행은 이날 사흘 만에 공개시장 운영을 재개해 4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당국의 증시 부양 노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4일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양해 기대감에 크게 상승했던 주가는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 조정 압력이 작용하면서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 관련주는 양해에서 금융관리체계 개혁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은행의 부실채권 일부를 증권화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중소형주는 최근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조정폭도 또한 컸습니다. 이날 창해반은 5% 가까이 급락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2월 외환 보유액 7일에 발표가 있고요. 8일에 수출입, 10일에 물가지수 등 주요 거시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어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양해 이전의 경기 상황인데다가 예측 가능한 결과로서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계속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양회도 계속되고 있어서 주가의 추가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중국인들의 금 사랑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을 좋아하지만 2005년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 1950년 이후 50년간 민간의 금 보유는 금지가 됐었습니다. 민간 수요 빗장이 풀리면서 금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웰스파고 상품 책임자인 존 라포지에 따르면 전 세계에 매년 채굴되는 금의 40% 정도가 중국인이 소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정확한 금 보유량은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수입 경로인 홍콩을 경유한 금 수입이
폭증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홍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의 금 수입은 7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중국의 금 수입 규모는 2010년에는 100톤을 조금 넘었던 것이 1,400톤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도 1,000톤에 육박하며 금 최대 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수입된 금의 일부는 목걸이나 반지 등의 귀금속 형태로 소비자에게 들어갔겠지만 상당량이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외환 보유액 형태로 저장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치는 중국의 자국 내 금 채굴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중국의 현 주소는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며 소비국인 셈입니다. 또한 세계의 금괴를 할인된 가격으로 잇따라 인수하고 있고 런던, 뉴욕, 스위스에 보관하고 있던 자국의 금괴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세계 금괴를 대량으로 사모은 후 영미 금융기관이나 영미 정부에 의한 귀금속의 가격 조작을 중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브릭스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이들 국가의 통화를 더욱 안정되게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정확한 금 보유 수치를 2009년 이후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금 보유에 혈안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서 수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통계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 국제 금거래 플랫폼을 개설했고 여기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괴양은 코맥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이골드의 약 52배 수준으로 상하이 황금거래소가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금거래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중국은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 위안화 기준의 금 가격 설정에 동참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금 수입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올해 4월에 사상 처음으로 위안화 기준으로 금 가격이 설정되게 되면 중국은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투자은행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이 위안을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편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축통화 행보에 속도가 붙은 중국이 위안을 달러에 버금가는 통화로 만들기 위해 금 보유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중국 증시가 연초에 또 요동을 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높아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금 투자에 좀 많이 몰린 그 경향이었고 금 자체적으로도 가격이 한 16%가량 상승을 했고 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식시장에서 중국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거의 뭐 20% 가까이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금 관련된 그 종목군들을 보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산동황금광업이라는 주입니다. 종목 코드 600547이고요. 채굴성광 재련이 일체화된 상장사이면서 각종 규격의 투자 골드바와 은주계 등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여러 국내외 유명한 대형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태 청도 등지에서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수합병을 통해 내몽고 적봉 지역의 채광권을 획득하므로 황금 보유량이 최근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황금 성광 및 재련의 선두주자로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1만 톤급 성광 및 재련 규모를 갖춘 회사로서 일일 성광 및 재련 능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4년 매출은 45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81% 감소했고 순이익은 8억 3천만 위안으로 2014년 금가격 약세 상황에서도 관리 모델 혁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면서 원가 효율의 달성에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는 외부 구입 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금 재련 비중이 높아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무엇보다 그래서 또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2월 들어서 보니까 주가가 한 80%가량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도 있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 모멘텀들 그리고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서 추가 상승률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가격 전략도 같이 살펴주시죠. 네, 이 동사의 주요 사업은 금강의 채성과 재련이며 외부에서 일부 금정관과 합질금을 구매 가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황금 매출 비중은 99%이며 이 중에서 광산금은 14%로 매출 총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장 이래 모회사의 이관이라든지 대외적인 인수합병과 탄광수 증가 등을 통해서 자원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요. 황금 비축량이 420톤 이상임을 볼 때 앞으로의 황금 비중에 대한 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3년 광산금 생산량이 26.82톤이면서 추가된 탄광은 모두 중국 내 10대 광산인 점을 볼 때 이 동사의 지금 추가 상승력이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 비축량과 광산금 생산의 증가 가능성이 앞으로도 클 전망이며 현재 광산과 광산금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동 황금그룹의 대량의 황금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원 보유량이 1,500톤 이상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광산금 생산량에서 중국 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황금 자원 통합에서 지리적인 우위가 있으며 해외 인수합병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산금 매출 총이익이 45.5%를 달성하고 있고요.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회사의 광산금 보유량이 10에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2012년 10월에 산동 황금그룹이 산동에 교동 100톤 황금귀지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산동 황금광업은 산동 황금그룹의 황금사업의 유일한 플랫폼 회사로서 그룹의 100톤 광산건설 역시 상장사인 동사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향후 그룹의 자원 보유량과 광산 금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재무 지표를 한번 보시면 2013년에서 2014년 금 가격 하락으로 많은 금 관련 기업이 지금 약세를 보였는데 ROE 및 매출액 당기 수익들이 주춤했으나 최근 금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향후 지표 2016년 지표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 관련된 지금 기업으로서 지금 2월부터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 영업이 오늘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지금 4월에 지금 금 가격을 이제 위안화로 고시할 것이라고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전까지 한번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매수가가 27.8위안이고 목표가가 34위안, 손절가를 19.9위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을 중국인들이 참 좋아하죠. 요즘 또 금 액세서리 수요가 아주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이 금 상장사들의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그 테마주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전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산동 황금광업인데요. 매수 가격 27.8위안 그리고 목표 주가 34위안, 손절 가격 19.9위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헬로차이나 최경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마켓 이마기장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